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입니다. 최근 국내 기준금리는 3연속 동결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에서 금리 인하 기조가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는 속도 문제이지 어느 정도는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리 인하 시기에 어떤 배당주에 투자를 해야 할지에 대해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기업들이 있다 보니 빠르고 간결하게 설명할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를 보겠습니다. 2012년에 3%가 넘던 기준금리가 2016년까지 1%대로 낮아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2024년에 3%가 넘던 기준금리가 지금은 2.5%로 낮아진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과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앞으로 어떤 배당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지주의 대표인 KB금융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KB금융은 배당 성향은 일정했는데 배당금은 매년 20%가 넘는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배당 성향은 일정한데 배당 성장을 보인다는 것은 실적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주당 순이익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평균 3%를 보이고 있고 실적이 증가하고 있지만 주가 수익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미루어 보아 주가 상승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KB금융의 데이터를 보면 과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증가하는데 배당 성향은 일정하고 주당 순이익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 수익률도 3%대를 보이고 있고 주가 수익 비율도 과거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전망을 보면 배당금은 크게 증가해 줄 것으로 보이지만 배당 수익률은 매력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B금융은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어려운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은 과거 1%대의 배당 수익률을 보였었고 주가 수익 비율이 평균적으로 16배를 보였었습니다. PBR은 평균적으로 0.8배를 보여왔고 2016년에는 실적이 크게 상승했다가도 2017년에는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며 실적 변동성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삼성생명의 데이터를 보면 실적 안정성은 찾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전망치에 따르면 PER은 과거에 비해 낮은 모습이지만 PBR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의 배당 성향은 점진적으로 증가해주고 있고 배당금도 증가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을 미루어 보아 주가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생명도 지금 수준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금리가 1%대까지 낮아진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세 번째는 증권사인 대신증권입니다. 대신증권은 평균 4%대의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었고 PER은 10배 수준이고 PBR은 0.55배 수준을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유동성이 증가했지만 대신증권의 실적은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대신증권의 데이터를 보면 평균적으로 6%의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었으나 2025년 전망치에 따르면 과거와 비슷한 4%대의 배당 수익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신증권의 PER은 9.61배가 전망되고 있고 PBR도 과거에 비해서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신증권도 최소 배당금 설정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나타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네 번째는 카드사인 삼성카드입니다. 삼성카드는 과거 4%에 가까운 배당 수익률을 보여왔고 실적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카드의 과거 PER은 12배 수준을 보였었고 PBR은 0.6배 수준을 보였었습니다. 삼성카드의 최근 데이터를 보면 평균적으로 6%가 넘는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2025년에도 5%가 넘는 배당 수익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5년 삼성카드의 PER은 9배 수준이 예상되고 있고 PBR은 0.6배 수준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PER은 소폭 낮아진 모습이고 PBR은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삼성카드는 연체 리스크만 감당할 수 있다면 배당 수익률도 매력적이고 과거에 비해 PER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석을 해봐도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통신사인 KT입니다. KT는 과거 2%대의 배당 수익률을 보여왔고 실적 변동성은 나타났지만 배당 성향을 상향시키면서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온 기업입니다. KT는 과거 13배 수준의 PER을 보여주었고 PBR은 0.6배 수준을 보였었습니다. 2025년 KT의 전망을 보면 4%대의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T의 PER은 7.5배 수준이 전망되고 있어서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PBR은 0.77배가 전망되면서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BR은 과거에 비해 높아졌지만 1배도 되지 않고 배당 수익률이나 PER은 살짝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KT는 금리 인하가 나타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입니다. 삼성화재는 과거 금리 인하 시기에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대의 금리로 낮아진 2017년도의 배당 수익률은 3.7%를 기록했고 PER은 12배 수준을 보였고 PBR은 1배를 보였습니다. 2025년 삼성화재 전망치를 보면 배당 수익률은 4.6%가 전망되고 있고 PER은 10배, PBR은 1.2배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과거 대비 배당 수익률은 매력적이지만 PER은 적정한 평가를 받고 있고 PBR은 과거에 비해 높아졌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삼성화재의 배당 수익률은 매력적이지만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크게 나타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필수 소비재인 KTNG입니다. KTNG는 과거부터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3%대를 보였었고 PER은 12배, PBR은 2배 수준을 보여왔습니다. 금리 인하가 나타나더라도 실적 상승은 크지 않았으며 변동성도 보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KTNG 전망치에 따르면 배당 수익률은 4%대가 전망되고 있고 PER은 16배, PBR은 1.6배 수준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배당 수익률은 조금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배당 성향이 70%에 가깝기 때문에 추가적인 배당 성장 여력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PER은 과거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PBR은 낮은 수준이지만 1.5배를 넘기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KTNG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배당주는 맞지만 금리 인하가 나타나더라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여덟 번째는 에너지 기업인 SK가스입니다. SK가스는 금리 인하 시기에 주식 배당을 포함하여 4%대의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실적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고 PER과 PBR도 크게 변동된 것을 미루어 보아 주가 변동성도 크게 나타났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SK가스 전망치에 따르면 3.2%의 배당 수익률이 전망되고 있고 PER은 8배, PBR은 0.8배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배당 수익률은 매력적이지 않고 PER과 PBR은 과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나타나더라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아홉 번째는 부동산 기업인 한국토지신탁입니다. 한국토지신탁은 금리 인하 시기에 실적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배당금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17년 PER은 4.7배를 보였고 PBR은 1.09배 수준을 보였었습니다. 최근 한국토지신탁의 데이터를 보면 금리가 높았던 시기인 23년과 24년에는 순이익 적자를 기록할 만큼 금리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인지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6%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하가 나타나서 실적이 정상화된다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다만 실적 변동성이 크고 기업 규모가 작아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는 않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의하시어 투자를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열 번째는 지주사인 SK입니다. SK는 1%대의 금리를 보였던 2017년의 PER은 12배를 보였고 PBR은 1.38배를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3년 연속 배당 성장을 보여주었으나 배당 수익률은 1.4%를 보였었습니다.
SK의 최근 데이터를 보면 금리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23년과 24년에는 순이익 적자를 기록할 만큼 업황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2025년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고 배당 수익률은 3% 중반 수준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SK의 PER은 8배 수준이 전망되고 있고 PBR은 0.53배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와 크게 연관짓기 어려운 기업이지만 25년 전망치에 따르면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마지막은 광고사인 제일기획입니다. 2017년 제일기획은 배당 성향을 최근과 비슷한 60%까지 상향시켜 주었고 배당 수익률은 3.6%를 보였습니다. 당시 제일기획의 PER은 19배를 보였고 PBR은 2배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2025년 전망치에 따르면 6%가 넘는 배당 수익률이 전망되고 있지만 배당 성향이 70%에 가까우면서 추가적인 배당 성장 여력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PER은 10배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PBR도 1.2배 수준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PER과 PBR은 모두 낮아졌고 배당 수익률은 높아졌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 최근 실적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금리와 크게 연관짓기 어려운 기업이다 보니 금리 인하가 나타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은 어려운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배당 수익률이 6%가 넘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이 나타난다면 소폭 상승해 줄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금리 인하 시기에 어떤 배당 섹터가 좋은 모습을 보였는지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섹터별로 예시 기업을 선정한 것이고 영상이 길어질까봐 짧게 설명을 드렸으니 추가적인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최소 배당금을 설정한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고 주주 환원율을 상향시키는 기업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을 찾아내셔서 해당 기업들이 금리 인하 시기에 실적이 상승했는지를 확인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